브로드 투 네로우. 산업안전 따셨으면 전기도 따시고 소방도 따시고 위험물도 도전하시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만약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현업에 종사한다든지 혹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위험물 관련 자격증도 꼭 따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BTN이라고 나중에 이제 자기개발 영상을 올릴 텐데, 자기개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BTS가 아니고 BTN입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인데 이거는 뭐 순수 제가 만든 겁니다. 어디 책에서 따온 거 아니고, B 하면은 브로드입니다. 브로드. 그러니까 넓다. T는 to입니다. to, broad to N. N은 뭐냐면은 narrow. broad to narrow.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넓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좁혀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자기 개발하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넓게 시작하시라. 특별히 이제 나이대별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다, 그리고 30대 뭐 중반이다, 40대까지는 아니고 30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브로드하게 해야 됩니다. B라고 있죠? 브로드, 넓게.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무 계획 없이 뭐 놀러 다니고 뭐 먹고 마시고 이 개념이 아니고요. 이 브로드라는 것은 이 안전 분야에서 브로드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만약 따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자격증 가지고는 먹고 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생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번영, 프로스퍼잖아요. 성장하고 변화되고 더 나은 삶 사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를 있으시면 안전 분야의 자격증을 브로드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전공도 다를 거고 직장 내에서 위치나 업무 로드도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시되 반드시 넓게 접근하시라. 젊으신 분들 특히 중반까지는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보통 후배들 만나보면 쌍기사라고 하고 기사 자격증이 2개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사가 2개 있다고 해서 3개 있다고 해서 수당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사잖아요. 지도사나 뭐 기술사급 정도 돼야 회사에서도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어떤 페이를 더 올려주는데, 사실 기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자격증 공부를 그만하라, 멈추라는 게 아니고 넓게 공부를 하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 분야에 많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산업안전기사를 따시고 그 밑에 자격증 뭐 기능사다, 뭐 산업기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 따시지 마시고 도전하실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 윗급의 자격증을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쪽에 굉장히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10년 전에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산업안전 쪽, 건설 쪽도 포함이 되겠죠. 그 모든 기사 자격증을 내가 다 따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물론 진행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만두기도 했지만은,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신입사원이든 아무튼 30대 초반이면은 대리급이잖아요. 대리급이면 이제 한참 일 배우고 적응할 시기인데, 그때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일은 일이고 여러분들이 주말이나 퇴근 후 1시간 2시간 정도만 꾸준히 6개월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기사 자격증은 충분히 따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격증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공 관련된 것도 도전해보시고, 소방도 해보시고, 기계도 해보시고, 위험물도 해보시고, 가스 쪽도 해보시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업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용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또 공부하면서 접하면은 전혀 다릅니다. 산업 현장 여러분들이 그 점검 나가도 보는 눈도 다르고, 어떤 위험을 볼 때 잠재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BTM 방식으로 하셔라. 브로드 투 네로우. 산업안전 따셨으면 전기도 따시고 소방도 따시고 위험물도 도전하시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비쌉니다. 여러분 대학 다닌 거 한 학기 등록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3,400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독학하시면 더 좋지만은 독학 못 하더라도 이 자격증 강의를 해주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 저렴하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안일주의에 빠져서 나는 이미 다 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10년차 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주말 없이 일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7년이 넘었죠.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미혼일 때나 기혼일 때나 상관없이 저는 주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말에도
힘들게 일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 일 자체를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출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생각을 전환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주말에도 저는 똑같이 오히려 더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합니다.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스크립트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지금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주말에 오히려 늦게 자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은 평일날 오히려 출근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저는 헤비 로드가 걸릴 정도로 부담되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좀 시간도 나름대로 여유가 좀 있고 체력 안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요즘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 질 좋은 안전관리자입니다. 단순히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하나 따고 취직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스킬을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에서 붙잡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그때 여러분의 그 임금도 그렇고 커리어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나 뭐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레벨이 C인데 A급을 요구하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먼저 급이라는 것을 알고 B급, A급으로 서서히 상승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 올라가려면은 물론 회사에서도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회사에서는 사실 본인들의 업무, 일들도 바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신경 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스킬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항상 후배들 만나면 말하는 게 3년은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개발에 미쳐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저는 5년 넘게 사실 미쳐 있었는데 5년은 솔직히 너무 과한 것 같고 한 3년 혹은 정말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1년만 딱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친다는 의미가 정신적으로 미친다는 게 아니고 이 자기가 속한 분야의 어떤 수준 레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스킬업 단계에는 몇 가지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부족한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모르고 도전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성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한번 그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상사나 이런 동료들이 무심코라도 했던 말들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왜냐면은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실 방어적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준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은 좀 잘 안 들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쓴소리 그리고 지나가는 말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주시라. 그리고 그것들을 적어보시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킬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기본적인 문서,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면 그거에 대해서 학원을 다니셔도 되고 독학을 하셔도 되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킬을 키워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증명해내야 돼요. 계속 스킬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 앞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좀 나는 말을 더듬거나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깨고 그런 장벽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허물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내뱉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장벽들 그것들을 깨고 나오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도전을 하나하나씩 도장 깨기라고 하죠. 도장을 하나하나씩 깨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포기하지 않으면은 1년,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정상 궤도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쳤다는 표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정 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투입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 종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만이 알 수 있다. 단 여기서 중요할 것은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적어보시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그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신입사원 때 보통 대리까지죠. 저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때는 사실 그 자기 개발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회사 자체가 전부기 때문에, 그리고 시야 자체가 이 회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잖아요. 저도 눈치 보이고 보고서를 쓸 때도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오타라도 있으면 또 발견되면 많이 혼나잖아요, 상사한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없더라고요. 퇴근하면 물론 뭐 6시에 퇴근했지만은 그 피곤하고 뭔가 좀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입 대리 때는 사실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으면서도 나태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신입사원이나 대리 때 회사에서 많은 일을 주지 않거든요. 딱 그만큼 진짜 할 수 있을 만큼만 그 업무를 주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어렵죠. 크게 느껴지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이제 온갖 에너지를 쏟고 나면은 집에 돌아와서 이제 힘이 많이 없죠. 피곤하고 또 이제 자려고 하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길진 않았지만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플랜도 짜보고 책도 읽고 하면서 이제 내 분야에서 좀 더 레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계획이 뭐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첫 번째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고 경제 생활을 하니까요. 제일 중요하지만 직장에서의 그 만약에 우리가 체력이 100이라고 하면 직장에서의 체력을 60에서 70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농땡이를 치라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해야 될 것들을 그때 그냥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체력 40%그 이상의 체력은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 시간은 온전히 내 시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좋고,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하러 가도 좋고, 다만 이 포인트는 뭐냐면 체력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 공부할 수 있는 체력,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되 주말이나 공휴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주말하고 공휴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만약에 평일날 내가 뭐 6시간 7시간밖에 못 잔다 그러면 주말에 길게 자는 게 아니고 1시간만 더 자면 돼요. 그렇죠? 뭐 길게 잡았자 뭐 우리가 몸이 24시간 안 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실 기분 탓이죠. 주말이나 뭐 이런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더 나에게 보상을 하는 거죠. 보상을 하시고 조금 늦게 일어나시더라도 바로 다른 공부를 하세요. 주말에는 평일날 못했던 운동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공부들 있잖아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설정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은 부모님이랑 살고 있다든지 자취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환경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누워서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근 도서관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집중이 잘 될 만한 카페에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집을 빠져나오셔야 돼요. 8시 기상해서 씻고 밥 먹고 준비해서 9시에는 무조건 나가자라는 플랜을 세웠으면 9시 이전에 무조건 집을 떠나셔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혹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루가 100%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9시 넘어서까지 누워있거나 TV 보거나 이런 꿈을 거리다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음속으로는 미룹니다. 내일 하자, 오후에 가자, 이러다가 결국 하루 종치고 일주일 종치고 1년 종칩니다. 앞으로도 투대로 이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자격증이, 이 산업안전기사나 혹은 다른 자격증이 어떻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만 해도 뭐 미래에 내가 이런 안전관리자가 되고 컨설팅 기관에 가고 돈을 얼마나 받고 어디서 근무하고 이런 거 1도 없잖아요. 그냥 그럴 거다, 뭔가 취업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이잖아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 거창한 목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작은 물결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는 거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꿈이 있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어떻든 주위 환경이 어떻든 결국에는 우리는 살아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이 지구, 이 대기권을 탈출해서 저 먼 우주에서 우리 지구, 이 행성을 우리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조그만한 점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처한 상황과 환경 이런 걸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는 어떻고 내 상황은 어떻고 내가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멀리
빨리 이렇게 망원경으로 저 멀리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시고 길게 보셨다가 가깝게 보셨다가 이런 방법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나 풀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멀리 보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 분야로 접근할 때는 현미경 시야로 더 가까이 파고드는 거죠. 한 분야에 대해서 브로드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네로우, 이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 방식을 바꿔 나가시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로드 투 네로우 BTN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말이라 편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